안녕하십니까. 썰레발TV 썰파입니다. 조선의 왕 중에 폭군으로 불리는 왕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왕을 했지만 사후에는 그의 무덤은 왕릉이 아닌 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묘호도 종이나 조가 아닌 군으로 불리는 두 분 중에 한 분이지요. 이쯤 되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광해군입니다. 현재 그의 묘는 미개방으로 출입도 금지되어 있는데요. 며칠 전 특별한 날을 맞아 광해군 묘를 찾아 세세한 탐방에 대한 썰입니다. 지난 25년 8월 7일은 광해군 묘 기신 제향이 있는 날인데요. 광해주 숙모회에서 주관하는 제례 행사 때는 1일 개방이 되기에 출입이 가능하다 하여 찾아갔습니다. 주소가 남양주시 진건읍 송릉리 산 59번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비상 거의 다 왔는데 영락교회 공원묘원 안으로 안내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 길을 따라 커브와 경사가 심한 숲속길을 약 800m 올라가야 합니다. 묘원으로 다 올라가기 전에 중간 지점에 길 우측에 철담장이 이어져 있는데요. 중간에 광해군 묘 안내판과 문이 있었습니다. 벌써 제향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조선 제15대 임금인 광해군과 정실 문성군 부인 유시묘로 사적 제363호로 지정된 무덤입니다. 이 초라한 무덤은 영락교회 공원묘지에 햇빛조차 들지 않은 한 구석에 덩그러니 철담장에 둘러싸인 채 그의 부인과 쓸쓸하게 묻혀 있었습니다. 다른 폐군의 연산군 묘는 서울 시내에 있는지라 상당히 찾기 쉬운 위치에 있는데 반해 광해군 묘는 찾아 들어가기가 복잡하고 규모도 작은 편이었습니다. 폐위된 왕의 묘이기 때문에 연산군 묘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빠져 있습니다. 광해군은 선조와 후궁인 공빈김씨의 둘째 아들로 선조 8년 1575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스라에서 슬픔을 안고 그는 늘 고독하고 우울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영민하다고 하며 세자만 16년을 지냈습니다. 아버지인 선조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거나 아껴주지 않았고 심지어 어린 계모에게는 적장자인 영창대군까지 태어났습니다. 또한 명나라의 책봉도 받지 못한 세자 광해군은 입지는 아주 좁았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세자로 책봉되어 적극적으로 왜군에 대항하였습니다. 1608년 35세의 왕위에 오른 후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토 복구 사업을 계획하고 소실된 여러 서적들을 다시 편찬하였으며 대동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당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실리 왜곡을 펴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당파 싸움으로 보신과 영달에만 눈이 멀어 왕을 홍군으로 몰아갔습니다. 계모 임목 대비를 폐위시켜 감금하고 친형인 임해군과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습니다. 광해군이 폭군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폐모살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사건으로 조카인 능양군의 1623년 인조 반정으로 폐위되었습니다. 광화도로 유배 후 다시 제주도로 유배생활 18년 만에 제주에서 1641년 6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해군은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 공빈김씨 묘가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고 했고 제주도에서 그의 죽음을 옮겨와 동남향의 이곳에 매장되었습니다. 공빈김씨의 성묘와 이복 동생인 임효군의 묘도 근처에 있습니다. 그가 폐주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햇빛조차 잘 들지 않은 구석에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맞아. 기신 제향을 처음 참석하는 바 기대가 많이 되었지요. 다행히 시작 전에 묘 앞에 차려진 진설상과 제수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절차는 제관들의 행렬로부터 전향 축례, 치위, 진선 등 제향 절차에 의하여 1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공간이 정말 너무 좁아서 제관들 외에는 대부분 묘역 언덕 아래에서 참관했습니다. 그래서 제향 장면을 제대로 촬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묘는 쌍릉으로 곡장, 혼유석, 문인석, 장명 등 망주석, 표석이 있었으며 난간석, 무인석, 동물상 등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봉부는 장마에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푸른 망이 씌워져 있고 잔디가 파랗게 났으나 봉분 이외의 평지 등은 잔디가 거의 없었습니다. 광해군 표석에는 전면에는 광해군 지묘라고 쓰여져 있고 4군데 총탄 자국이 있었습니다. 후면에는 제주에서 사망 후의 조치사항 등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부인인 문성군 부인 유씨 지묘라고 쓰여져 있고 후면에는 강화에서 사망 후의 조치사항 등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문성군 유씨묘 앞에 있는 망주석은 머리 부분이 훼손이 되어 없었습니다. 사각 장명 등은 오른쪽 묘는 원형 그대로 있는데 왼쪽 묘는 총탄인지 여러 가지로 많이 깨어져 훼손이 많았습니다. 장명 등에서 1m 정도 앞에는 급격한 경사면 언덕으로 되어 있어 일반 서민들 묘보다 공간이 좁았습니다. 다른 왕릉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광해군 묘도 영락교의 사유지에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가유산청에서 이제 묘 앞쪽으로 땅을 많이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묘역 정면으로 바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사가 되면 개방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광해군 묘는 아직도 외로운 비탈길에서 쓸쓸한 사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치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들의 역사인식 속에는 2명의 폭군 중에 1명으로 남아있지요. 광해군 묘는 2012년 이병헌 주연 광해 왕이 된 남자 영화 개봉을 통해 많은 관심을 끌자 광해군 묘의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의 묘를 찾아가는 이정표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공개 제한 구역이라는 안내와 함께 자물쇠로 잠겨져 있습니다. 광해군 묘 안으로 들어가려면 인근의 산흥관리소에서 국가유산청에 사전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담장 너머로 광해군 묘를 볼 수는 있습니다. 새롭게 광해에 대한 해석이 떠오르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광해라는 인물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광해군 기신제향일에 맞추어 남양주 송릉리에 위치한 광해군의 묘를 찾아가 그의 평탄치 못했던 삶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썰레발TV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